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장은 어떠한 공간에 전하를 띤 물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요. 그 주변의 공간을 이제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전하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고요. Electric Field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공간에 존재하면요. 플러스 전하에서 요 바깥쪽으로 뭔가 나가는 선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전기력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전기력선입니다. 그래서 요 전기력선은 마이클 패러데이가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이렇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는 주변에 이렇게 요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에서 뻗어나가는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만들고요. 이제 전하를 띄면은 얘는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고요.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동시에 놓으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고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빽빽한 부분 요런 식으로 빽빽한 부분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셀 거고 요렇게 좀 이제 듬성듬성한 부분은 전기장의 세기가 이제 작을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요. 이거는 이번에는 N극에서 이제 자기력선이 나가고요. S극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력선이 작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N극과 N극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가서 서로 밀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력이 작용할 거고요. N극과 S극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니까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을 가지고 이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중학교 때 많이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전기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수치화해 가지고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전기장의 정의는요.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짜리가 전기장 속에서 받는 힘의 크기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단위 양전하라는 것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어떠한 게 뭐 플러스 10쿨롱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 20쿨롱일 수도 있으니까 A와 B를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덩치가 다르니까 다 동일한 크기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1쿨롱으로 맞췄을 때 얘를 플러스 1쿨롱으로 맞췄을 때 어떻게 힘을 받을 거냐. 요게 이제 전기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1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가 정의가 전기장 속에서 받는 힘의 크기였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덩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전하량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1 쿨롱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똑같은 거리에 여기에 이제 A라는 것은 플러스 10 쿨롱짜리, 똑같은 거리에 B라는 거는 플러스 20 쿨롱 이렇게 돼 있으면요. 쿨롱 법칙에 의해서 K, R제곱, Q1, Q2 이렇게 해서 R은 이제 동일하다고 했을 때 B의 전하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받는 힘은 이만할 거고요. 얘가 받는 힘은 이렇게 작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공평하게 평가가 될 거니까 얘도 10쿨롱을 1쿨롱으로 바꾸고요. 얘도 20쿨롱을 1쿨롱으로 바꿨을 때 얼마만큼의 힘을 받는지 그걸 비교하는 게 전기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받는 힘의 크기를 자기 자신의 이제 전하량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이제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기 때문에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플러스 1 쿨롱짜리 이렇게 전하가 있고요.
동일하게 1m 떨어져 있을 때, 동일하게 1m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는 A라는 녀석은 플러스 10쿨롱이고요. B라는 녀석은 플러스 20쿨롱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될 건요. 여기 플러스 1쿨롱짜리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지 A의 10쿨롱이 만드는 전기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A는요. 이 플러스 1쿨롱짜리가 만든 전기장이 이제 전기장에 영향을 받는 것뿐이지 요 플러스 10쿨롱이 자기가 막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막 영향을 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받는 힘을 예를 들어서 뭐 F1이라고 하고 B가 받는 힘을 F2라고 했을 때 쿨롱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거리는 같은데 전하량이 F2가 B가 2배니까 이런 관계겠죠. 이 F1이 F2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겠죠. B가 2배 더 클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을 건데 지금 B의 전하량은 20쿨롱일 거고 A의 전하량은 이렇게 되겠네요. A의 전하량은 이제 10쿨롱이고요. B의 전하량은 이제 20쿨롱일 때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F1이 예를 들어서 뭐 10 뉴턴이라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F2는 이제 20 뉴턴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기장의 세기를 봤을 때 A에 의해 가지고 계산되는 전기장은 이렇게 되겠죠. 10 뉴턴을 10 쿨롱으로 나눠야 될 거고요. B에 의해서 계산되는 전기장은 20 뉴턴을 20 쿨롱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둘 다 1 뉴턴 퍼 쿨롱, 1 뉴턴 퍼 쿨롱으로 같겠죠. 그 말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전하량의 크기, 자기 자신의 전하량의 크기인 플러스 10쿨롱 플러스 20쿨롱은 얘가 1쿨롱짜리가 만드는 전기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전기장의 정의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B가 받는 힘을 구하려면은 요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F는 자기 자신의 전하량에다가 전기장의 크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예시에서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기 자신은 플러스 20쿨롱인데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1 뉴턴 퍼 쿨롱이에요. 그렇게 되면 쿨롱 없어지고 플러스 20 뉴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기장의 정의는요. 단위 양전하가 전기장 속에서 받는 힘의 크기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자기장의 정의입니다. 자기장은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 선속인데요. 이렇습니다. 자석이 이렇게 있고 N극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 N극 바깥쪽으로 이제 자기력선이 나갈 건데 자, A라는 자석은 요 정도 나가고요. B라는 자석은요. 이렇게 나간다고 쳐봅시다. N극이고 엄청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센 자석인지 그걸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단위 면적당이라고 했으니까요. 기준이 되는 면적은요. 이렇습니다. 1제곱미터예요. 그 말은 요 동일하게 떨어진 거리에 1제곱미터짜리 이렇게 이런 면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1제곱미터짜리 이렇게 면을 만들면요.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 A 상황은 4마리 통과하고 B 상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가 통과하니까 B의 자기력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은 이제 B라고 표시하고요. 자기선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자기선속은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선속인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선속은 이렇게 파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파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럼 자기선속의 단위는 웨버가 되고요. 웨버가 될 거고 요 W는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이제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니까 자기장의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는데 얘를 테슬라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정의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기장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정의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